경찰은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6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미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압수조차 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가족에게 넘긴 겁니다. 이후 수사팀은 장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차량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블랙박스 SD카드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작성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서에도 압수할 증거물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적어둔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 트렁크에서 장윤기가 예전에 썼던 블랙박스를 찾아내 성범죄 관련 장윤기의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장윤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과 함께 리얼돌 2개에 대한 사진 2장만 촬영했는데 이마저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리얼돌과 관련한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던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검거되기까지는 약 11시간. 장윤기는 검거 이틀 뒤인 7일 구속됐고 일주일 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죄 혐의를 강간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장윤기를 검거하기 전에 아버지가 장모 경감인 걸 파악하고 장 경감과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훼손된 리얼돌이 장윤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발견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수사 기록엔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구속 다음 날엔 장윤기와 전화통화도 연결해주는가 하면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까지 장경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장경감은 아들 집으로 들어가 리얼돌 2개를 수거해 없앴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돌려준 차량에서 나온 혈흔이 고 이채원 양의 것이라는 보고서도 경찰은 당초에 사건 기록에서 누락했다가 사건 발생 6주 만인 그제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증거관리 행태와 장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단서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장경감이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고 진술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대목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전반을 감찰하고 있는 경찰청은 이런 초동 수사 단계의 문제점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는 당일 오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검거 이틀 뒤인 7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예정된 수사 내용을 미리 알렸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장모 경감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이 범죄 피의자 측에 영장 신청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예정 상황을 공유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리얼돌과 범행에 쓰였던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된 DNA 감정 보고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장모 경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리얼돌을 폐기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을 묻는 SBS 질의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팀과 장경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이동합니다. 차량은 골목에 잠시 섰다가 주변을 배회하고 다시 골목 사이사이를 이동합니다.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차에서 내린 장윤기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5분가량 피해자를 미행했던 장윤기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에 차를 세운 뒤 내렸는데 이때 장윤기 차 앞에 세워둔 화물차 블랙박스에 흰색 물체가 찍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이 흰색 물체를 장윤기가 인도 쪽으로 열어둔 차량 뒷좌석 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윤기가 그 조수석쯤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불상의 하얀 물체가 나타난다라는 수화보가 있어요. 차가 인도 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인도 쪽에 그 문을 열어서 젖혀놓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장윤기는 검찰에서 자신이 만약 피해자를 납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차문을 열어놓고 차량을 지나치기 전에 제압해 차에 실지 않았겠냐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실제 성범죄를 위해 장윤기가 본인의 진술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직접 수거해 버린 리얼돌 2개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윤기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